곽소장의 주택이야기 구독자 1000명 돌파를 축하드립니다. 이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곽소장님의 건축 인생에 있어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곽소장입니다. 지난달 8월 6일이 유튜브 1주년 생일이었습니다. 1주년이 되었고 구독자 1000명을 돌파한 동영상을 이제서 올리는 것은 편집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고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구독자 100만 명도 작은 세상에 구독자 1000명은 초라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저에게는 너무나 뜻깊은 의미 있는 숫자이었습니다. 구독자 100명, 500명, 1000명, 5000명, 수익 창출, 그리고 1주년 등 그때마다 이벤트 영상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이 모든 과정 약 1년 동안의 비망록을 이제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에게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1년에 대한 감사의 영상이며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곽소장도 유튜브를 하는데 라는 위안이 되었음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올립니다. 곽소장의 주택 이야기는 9월 15일 현재 구독자 5100명이며 28개의 동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처음 올린 것이 지난해 8월 6일이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제 나이가 2020년 올해로 55살이지만은 그전에는 유튜브 동영상도 본 적도 없었고 심지어 유튜브 계정 개설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구글 아이디를 도저히 기억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유튜브에 접속할 줄도 몰랐고 사실 구글로 접속해야 한다는 사실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는 저보다 심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접속 자체를 처음 해본다는 사람은 당연히 많았고 좋아요 누르고 구독했다고 우기기도 하고 구독을 2번 연속 눌러줬다고 태연스럽게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구독하면은 신문 구독처럼 구독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구글 아이디는 용케 어떻게 알아냈는데 비번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새 계정을 만들어서 접속을 했습니다. 그것도 큰아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이런 저에게 유튜브는 온통 알고리즘을 설명하더라고요. 알고 있는 것도 없는데 자꾸 알고 했습니다. 2달 뒤쯤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옛날 구글 비번을 알아냈습니다. 사실 2달 동안에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동영상 편집도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2달이나 걸렸는지도 모르지요. 처음에는 MS사 계열이라는 이유로 무비메이커로 편집을 시작을 했지만은 모바비가 저에게는 가성비나 적응하는데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실 노트북 성능만 받쳐준다면은 다빈치 리졸브를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연배가 건축에서 설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수작업 도면, 캐드 도면 둘 다로 건축물 대장을 만든 그런 과도기의 세대였습니다. 제 선배 세대는 캐드 도면을 할 줄 모르고 제 후배 세대들은 수작업 도면도 청사진도 아마 암모니아 냄새도 잘 모를 겁니다. 이제 독학으로 해야 할 공부가 하나 남아있다면은 건축사 시험인데 22년 전에 건축사 예비시험은 합격했었는데 한번 도전해봐야 하나요? 더 노라지기입니다. 소장님의 주택이야기 1000명 돌파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저희 집 건축 인연으로 벌써 4년이 지났네요. 건축에 대한 자부심과 감각 그리고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라 유튜브에서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시리라 봅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실 편집도 힘들었지만은 더 힘든 거는 촬영이었습니다. 촬영 장비는 보시는 것처럼 25,000원짜리 보야 마이크와 다이소 5,000원짜리 삼각대 위에 늘 사용해온 휴대폰을 장착해서 촬영했습니다. 조명은 이렇게 얼굴에 지는 그림자 때문에 어려웠고 휴대폰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시선 처리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바비도 유료 편집 프로그램 중에는 최소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고 늘 사용해오던 100만원도 안되는 노트북으로
동영상을 편집을 했습니다. 투자를 안 했으니까 당연한 거지만은 동영상의 업로드가 느린 것에 노트북의 속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사실 팔불출이라고들 하지만은 제 큰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아마 아직도 첫 영상을 못 올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영상을 만들어 놓고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망설이고 있는 저 대신에 첫 영상을 올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제 채널명은 곽소장 이야기였습니다. 주택, 건축, 그리고 세상 얘기를 두루 해보자는 취지로 곽소장 이야기로 정했는데 어느 날 어린 조카들이 도대체 뭐하는 채널이야? 라고 묻길래 설명하려니까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알 수 있는, 설명이 필요 없는, 그리고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주택이란 단어를 추가를 했습니다. 채널명을 곽소장의 주택 이야기로 변경한 2월 2일을 기준으로 구독자 수도, 노출 수도, 그리고 조회수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채널을 개설을 하시려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자기 자신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면 딱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채널명을 지으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올해 4월 2일 구독자 1000명, 구독시간 4000시간을 채웠습니다. 채널을 개설하고 240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수익 승인 요청을 하면은 이런 화면이 뜨고 16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 수익 승인이 떨어지고 그 다음 날인 4월 19일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날인 4월 19일 수익이 0.38달러 생겼네요. 수익 승인이 나고 첫 광고가 붙었을 때 정말 한참을 웃었습니다. 너무 좋아서가 아니고 바로 이 첫 광고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웃기네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것마저도 알고리즘이 분석했을까요? 사실 저는 잃느냐 얻느냐 단계는 지났습니다. 심느냐 쓰느냐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익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래프를 보더라도 조회수와 추정 수익이 비례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100.14달러 환산해서 11만 8,966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그 기간 조회수 73,506회를 나누면은 제 채널 기준으로 조회수 1회에 1.6원 정도 되는 셈입니다. 막구독이 과연 나쁘기만 할까요? 저는 그런 것이 막구독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막구독 시청이 들어오면은 그 채널에 들어가서 저와 관련이 있는 채널이면은 구독 신청을 합니다. 관계없는 채널에 3, 4일 뒤에 다시 들어가서 구독 리스트를 확인을 해보면은 대부분 구독 취소가 되어 제 채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구독자에 대한 조바심이 생길 때 비슷한 여건을 가진 채널이 있으면은 힘이 되기도 하고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독자 수가 정체되는 순간에 포기하는 유튜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구독자 수가 120명 정도일 때 막구독한 김집사TV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저보다 한 달 먼저 개설했지만 구독자 수도 비슷했고 아파트 관련 자재와 마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었습니다. 그 김집사TV도 구독자 200명 정도 이후 동영상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달기는 분명히 나를 알리고 구독자를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끔씩 다른 채널 댓글을 보고 들어왔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지금은 더 열심히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가온판인가는 여주에서 콜라보 영상을 찍었고 바다 ALC 이소영님과는 대구에서 이렇게 커피를 한잔 했습니다. 이제 772 기술사님과도 이렇게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소장의 주택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곽소장의 주택이야기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곽소장님 채널을 구독자가 약 200명 정도 됐을 때부터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전원주택 관련된 채널 못지않게 예비 건축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이 있어서 저도 자주 보고 있는 채널이랍니다. 곽소장님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예비 건축주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진솔한 이야기들 많이 전해주시고요. 자, 그럼 구독자 여러분도 곽소장님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다음파의 힐링라이프도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처음으로 달았던 댓글과 받은 댓글입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가 영상 편집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야조타TV의 다니엘 제이님입니다. 내용도 좋았지만은 선명한 목소리와 편안한 진행이 저희 롤모델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1년 전쯤에 구독자 1000명이 되기 바로 직전부터 영상이 안 올라왔습니다. 다니엘 제이님이 저에게 포기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1개월 전에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번을 계기로 저 같은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동영상을 올려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유튜버가 되고 작년 첫 생일에 아들이 아빠에게 준 엽서입니다. 실버 버튼 한번 가야 되는데 골드 버튼까지. 그 다음은 뭐죠? 저에게는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잔소리 제일 많이 하는 아들인데 첫 영상에서는 딱딱하다 무섭다 잔소리 하더만은 가온파님과 콜라보 영상을 찍었을 때에는 쇼파가 그래 좋더나 아빠를 놀리기도 하고 멘트가 충분히 준비가 안 되었다고 충고를 해주기도 합니다. 99번째 구독자가 생기고 처조카가 100번째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구독자 100명을 돌파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선은 유튜브에서 100명 돌파 축하 메일이 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네이버나 다음에 제 채널이 소개가 됩니다. 100명을 돌파한 8월 16일을 기준으로 노출수가 전날 402회에서 16일 당일 노출수가 1226회로 노출수가 3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독자 500명이 되었을 때 분명히 노출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구독자 500명을 돌파한 2월 29일을 기준으로 28일 노출수가 3864회에서 29일 24,015회로 6배가 증가했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3월 3일에는 66,352회로 20배나 폭증했습니다. 그러면은 구독자 1000명이 생겼을 때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구독자 100명을 돌파했을 때처럼 유튜브에서 1000명 돌파 축하 메일이 옵니다. 아니 바나나가 옵니다. 이렇게 1000명을 돌파한 3월 14일을 기준으로 노출수도 2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자면은 제 채널에서는 구독자 100명 돌파하는 데 열흘, 500명 돌파하는 데는 221일, 그리고 1000명 돌파하는 데 240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분들 일단 인사를 하고 나면은 엄청 반갑게 몇십 년 동안 만난 사람처럼 태연스럽게 아는 척 하는데 저는 처음 보는 분이면 자연스럽게 유튜브를 보고 찾아왔구나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목소리가 똑같네, 화면하고 똑같이 생겼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니거든요.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낫거든요. 제 유튜브 1년의 얘기들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 소장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유저가 1000명이나 되었네. 축하하네. 좋은 시대에 살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띄워줘서 고맙고 또 앞으로 알찬 내용, 집 짓는 거, 주택에 관련되는 거 많은 정보 많이 좀 알려주길 바랍니다. 각 소장 파이팅!